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 화장품 산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권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합심사 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를 맡을 예정이고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심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료기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이선미 사무관님께서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혁신의료기기군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는 의료기 산업법 제21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통해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약처에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로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4가지 기술로 나눠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서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눠 두었고요. 그 첨단기술군은 다시 10개 기술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의료용 로봇 기술, 이제 체외진단 기술 등 10개 기술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비율을 보시면 거의 첨단기술군에 좀 몇 개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의료기기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첨단 기술군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이 대부분 지정되고 있고 신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은 아까 이선미 사모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총 31개가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란색으로 약간 색칠해 두었던 부분들은 통합심사 평가 대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술들로 제가 이미 임의로 체크해 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이런 기술들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일반심 다른 기술로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지정된 그런 제품들을 신청해 두었고요. 제가 통합심사 평가와 관련한 제품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 두었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통합심사 평가가 왜 도입되었냐라고 한다면 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기존 기술로 분류될 수도 있고 비급여 이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비급여로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 있으셔야 이제 통합심사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제 평가유예나 혁신의료기술 평가로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한 정규 트랙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기술도 따로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약간 생략해 둔 상황이고 우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통해서 시장 진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현재 통합심사 평가를 도입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 기술로 분류되었다고 한다면 기존 기술일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가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업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왜 마련했냐라고 보시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면 이제 비급여라도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 또 하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더라도 인허가를 받고 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길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진흥원뿐만 아니라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 심평원, 보의원 그리고 식약처와 함께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르게 시장 진출할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좀 대상을 제한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였거나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중에 이제 비침수적인 것들은 인허가 받으면 이제 바로 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개념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심사 평가는 이제 과거에 단계별로 지정되던 것들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안에 다 짧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가
그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 가장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0일이라는 좀 임의적인 허가 기간인 80일로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80일이라는 게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혁신의료기술로 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사평가 제도 대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 저희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아니면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비친수적 의료기기로 저희가 좀 현재로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예시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존재 조건은 인허가를 받으신 제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연구 개발 중인 제품을 신청하시는 건 어렵고요. 혁신의료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좀 제한된 상황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의료기 지정 통합심사평가 제도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라고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혁신의료기 지정 절차, 기존 기술 여부 확인하는 방법, 혁신의료기 평가가 이제 통합해서 심사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고시들이 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혁신의료기 지정 신청하실 때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좀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빠른 시점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관련 일체 서류들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혁신의료기 지정 신청서,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혁신의료기 평가 신청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신청하셔야 되고 이와 별개로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셨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 심평원, 보위원과 식약처가 동시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관련 위원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심사 같은 경우 상시 접수하는 데 반해서 이제 통합심사 평가는 이제 공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매월 공고를 하고 있고 연간 공고 일정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대한 신청 기간들을 간략히 가지고 왔는데 4월 달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5월 달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고요. 보시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심사와 통합 심사가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일반 심사는 상시 신청 가능한 부분에서 복지부에서 군 지정한 다음에 혁신의료기 지정 평가를 식약처에서 하시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 심사 평가는 일반 심사와 다르게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의 롤에 따라서 이제 평가와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평가 결과들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정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 공고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또 하나의 변경 사항들 하나는 이제 기존 기술로 판단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혁신의료기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개정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혁신의료기 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심평원에서도 이제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 평가 위원회를 신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고시 개정 등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평가들을 하냐라고 보시면 저희 진흥원에서는 약간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평원에서는 이제 기존 기술과 어떤 부분에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보위원회에서는 이제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자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임상적 유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식약처에서는 혁신의료기기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을 주로 평가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아까도 이선비 사무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민원인 안내서 등을 확인하시면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우리 제품들이 이런 평가 항목들에 어떻게 얼마나 잘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 신청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평가 같은 것들을 간소화해서 최소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비급여긴 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선별급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3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해서 의료현장 진입까지 한 기간들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진출이 과거에 어려웠던 제품들도 기간단 이 제도를 통해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동시 신청한다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허가 완료 시점에 바로 시장에 의료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식도를 보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런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받으시고 허가를 받기 전 동시에 신청하신다고 했을 때 보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하셔야 되고 혁신의료기술 평가 받아야 하신 그런 물론 이 기간도 약간 짧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만들 당시의 기준이라서 약간 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심사를 통해서는 이러한 인허가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이 기간에 다 인허가 신청 기간에 다 녹여내서 인허가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혁신의료 기술 고시가 나고 이제 고시 이후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 통합심사 평가 우리가 진행했는데 몇 개나 지정됐냐, 어떤 현황들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4개가 지정되어 있는 걸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JLK 같은 경우는 기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술 평가를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통해서 의료 현장에 진출할 수가 없었는데 이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통해서 혁신의료 기술로 의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혁신의료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 이번 달부터 실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이메드 같은 경우는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최초 DTX로는 최초 허가를 받으셨고 지금 현재 이제 혁신의료기술 관련한 행정 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웰트와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현재 허가를 받는 과정이시고요. 허가를 받게 되면 보위원회에서 이제 혁신의료기술 고시 행정 예고 후 이제 고시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설명을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 있던 슬라이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이제 일반 심사는 없고 통합 심사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슬라이드 특별히 다시 또 준비를 했고요. 일반 심사와 통합 심사가 이제 별도의 혜택과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심사는 이제 허가적인 특례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 심사 평가 같은 경우는 이후 혁신의료기술과 연계된 그런 트랙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통합 심사를 평가를 하실 수 있고 또 적용 대상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약간 제한적으로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심사 같은 경우 모든 군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반면에 통합 심사 평가는 저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기술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어떤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시고 언젠가는 이제 통합심사 평가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